자, 먼저 오늘 공지부터 시작할게요. 자, 중간고사 대비 연습문제 풀이 영상과 답지는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제 카톡으로도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프린트 답안도 역시 올라가 있고 이외의 질문은 오픈 채팅방 개인톡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요거 동영상 봤었어요. 실험하는 과정. 자, 보면은 우리가 일단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끓여서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물과 에탄올을 각각으로 분리해 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를 끓이면은 자, 에탄올의 경우에는 78도죠. 78도. 그 다음에 물의 경우에는 100도죠. 끓는 점이. 따라서 물과 에탄올이 각각 끓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먼저 끓이다 보면 당연히 100도보단 78도에 먼저 도달하겠죠.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 에탄올 기체가 되는 거죠. 에탄올 기체. 이 에탄올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는 기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됐으니까 기화. 끓인다는 게 기화 현상이었잖아. 그래서 쭉 가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만나는 게 이 얼음물이다. 얼음물의 경우에는 펜이 안 나와서 잠시만. 잉크가 있는 펜도 아닌데 왜 안 나오는 거지? 자, 얼음물은 온도를 낮추면 액화가 되고, 그죠? 액화가 되면 다시 에탄올 액체가 된다. 그럼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화와 액화를 거쳐서 에탄올이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대략적으로 동영상 보면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기화와 액화를 거쳐서 분리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증류라고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정의 한 번 더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류. 특히 이걸 이제 분별 증류라고 부르는데 뭐 그건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증류를 여러 번 할수록 더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어. 그죠? 증류를 여러 번 할수록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과 에탄올이 지금 이 한 번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만으로는 완전히 순수하게 각각으로 나눌 수는 없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 78도에 도달했어. 그럼 에탄올이 끓어 나오겠지. 근데 물은 가만히 있나? 물은 원래가 모든 액체들은 증발이라는 걸 해요. 입자 스스로도 운동하고 있죠. 끓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 어렵고 이렇게 순수한 물질을 얻으려면 증류를 더 여러 번 해야 조금 더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자, 끓임 쪽이라는 거는 뭐였죠? 끓어 넘침을 방지하는 거였죠. 끓어 넘침 방지. 에탄올이 워낙에 끓어서 막 넘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는 거고 화상 입지 말라고. 온도계의 위치를 여기서 잘 보라고 했죠. 온도계 위치 보면은 허공에 달려있어. 허공에 달려있는 이유는 기체의 온도를 재기 위함이죠. 기체 온도 재기 위함인 거죠. 기체. 자, 지금 마치 잉크펜처럼 안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0도 막 1도 여기는 지금 텀이 막 10도씩 차이 나. 10도씩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여기 지금 쭉 이 구간 10도에서 15도 구간 여기는 지금 거의 0.5도 빼고 거의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는 뭐 거의 수평이라고 본다. 거의 일정하다고 본다. 근데 보니까 지금 거의 에탄올의 온도랑 비슷하죠. 거의 78도에서 81도 사이잖아요. 그죠? 에탄올의 끓는 점과 비슷할 때 얘가 완전히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에탄올이 지금 순물질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과 살짝 섞여서 지금 에탄올 혼합물 상태로 약간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할 뿐이지 이게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진 못하겠죠. 100도 이후에서는 이제 100도로 유지되는 걸 보니까 아, 얘는 물이 끓어 나오나 보다. 여기서는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까지 거의 수평이잖아요. 에탄올이 끓어나오고 그죠? 즉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먼저 끓어나오고 그 다음에 20분 이후에서는 물이 끓어나온다.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나중에 끓어나온다. 정리해보면 수평인 구간은 두 군데 나타난다. 지금 이거 215조 아래 써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수평인 구간의 온도는 첫 번째 구간은 79도, 두 번째 구간은 100도다. 79도가 에탄올의 끓는 점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약간 높은데 물과 섞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일정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평인 구간은 물의 끓는 점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에탄올, 두 번째는 물이 끓어서 나왔다. 이거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키워드만 몇 개 골라서 쓰면 돼요. 그죠? 자, 이 실험으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은 뭐야? 두 개의 물질이 끓는 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끓는 점 차가 나기 때문에. 이 끓는 점 차 때문에 분리할 수 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 에탄올이 더 먼저 끓어나온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먼저 끓어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수평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아까는 에탄올이었죠.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왔고 두 번째 수평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아까는 물이었죠. 물이 끓어나왔다. 이러한 방식을 증류라고 한다. 증류라는 건 뭐냐면 액체 상태 혼합물, 이게 중요해. 전제가 액체일 때만 가능한 거야.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 끓는 점에 도달하고 이 끓는 점 때문에 끓는 점 넘기면 기체가 되죠. 이 기체를 다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 다음에 다시 냉각해서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증류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뭐야? 액체를 기체로 바꾸고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증류는. 그럼 뭐야? 이게 기화고 이게 액화니까 두 번의 상태 변화가 무조건 일어나야겠네. 증류에서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게 기화, 액화 두 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기억합시다. 그죠? 자, 지금 216조 아래에 보면 소주꼬리가 나와요. 소주꼬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조상님들이 이제 소주를 만들던 그런 장치입니다. 소주를 만들던 장치인데 보면은 첫 번째 탁한술을 넣고 가열합니다. 탁한술이라는 건 탁주인데 이 탁주는 곡식을 넣고 발효한 거야. 곡식이랑 뭐 곰팡이, 누룩곰팡이나 아니면은 뭐 효모 같은 거 넣고 발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효는 에탄올 발효라고 불러요. 에탄올 발효. 에탄올 발효 때문에 에탄올이 생겨요. 에탄올. 그래서 이 탁주에는 뭐 곡식 찌꺼기, 에탄올, 물, 그 다음에 뭐 이런 곰팡이들 이런 게 다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순수한 물과 에탄올만 얻어내고 싶은 거야, 에탄올을. 그러면 가열하면 어떻게 돼? 가열을 하면 곡식 찌꺼기랑 이제 뭐 효모 이런 애들은 고체기 때문에 잘 안 끓잖아요. 그래서 에탄올과 물만 끓어나와. 에탄올과 물이 끓어나와. 기화를 하는 거죠. 기화. 끓어나와. 기체가 에탄올과 물이 뭘 만나면 스텝 2, 찬물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내려가. 자, 온도가 내려간 다음에 액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액화가 일어나면 다시 물과 에탄올이 액체로 바뀌면서 스텝 3, 맑은 술이 나온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탁한 술은 곡식을 발효한 것으로 곡식 찌꺼기, 물, 에탄올이 들어있는데 이 곡식 찌꺼기들은 당연히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끓는 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끓는 점이 낮은 물과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기화하게 된다. 그래서 찬물은 왜 있는데 찬물은 이 기화시킨 걸 다시 액체로 만들고 싶으니까 액화 때문에. 그래서 찬물을 넣으면 이 기체들이 온도가 내려가면 액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액체로 변해서 맑은 술을 얻고 싶어서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원리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는 첫 번째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거. 자, 바닷물이라는 건 소금물이죠, 소금물.
소금 역시 끓는 점이 1000도가 넘는 아주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너무 높아. 그래서 엔간하면 잘 안 끓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액체 상태의 소금도 보기 힘들잖아요. 녹는 점 자체도 매우 높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자, 물은 끓는 점이 낮죠. 따라서 증류하면 물부터 먼저 기화를 합니다. 물이 기화. 물 기화한 다음에 바로 얘를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액화. 그러고 나서 식수를 얻게 되는 거죠. 식수. 이 식수, 이런 순수한 물을 이제 증류를 통해서 만든 이 물을 증류? 아니 왜 이게 뭐지? 증류수. 큰일이네. 아이펜슬이 안 나오기도 하나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증류수. 증류수라고 하죠. 증류를 통해 얻어낸 물이다.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 불순물이 없겠죠. 당연히. 순수한 물. 왜냐면 한번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가 된 거니까 불순물이 없고 순수한 물입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할 때 증류수를 써야 된다고 많이 하는데, 두 번째 예시는 공기를 증류하는 거. 자, 이 말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냐면 아까 증류의 정의를 봤을 때 증류라는 건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액체 상태 혼합물에서 시작을 하려면 액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공기는 기체잖아요. 그럼 얘를 증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정의는 바뀔 수 없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공기를 액화시켜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액화시켜서 액체 공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기화시키고 다시 액화시키는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증류고, 그죠? 분리할 때는. 자, 그러면 이 액화시킬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맨 처음에 우리가 증류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온도를 낮춘다, 두 번째 압력을 높인다. 이렇게 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액체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산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 정도 돼서 산소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근데 아까 뭐부터 끓어 나온다고?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그럼 질소부터 먼저 끓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기화시키면서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다시 액화시켜서 뭐 어디다 모아둔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자, 217쪽에 증류탑이 나오는데, 원유라는 거는 우리가 석유를 뽑아낸 그 땅속에서 시추해서 올린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원유는 액체 상태에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얘를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웁시다. 외우자. 외우자라고 써놔, 빨리. 외우자. 자, 뭘 외워야 되냐면, 끓는 점은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고, 뭘 외우면 되냐면 이 순서를 외워야 돼. 자, 얘도 증류이기 때문에 똑같이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먼저서 끓어나와. 그러니까 LPG부터 끓어나오죠. LPG는 끓는 점이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가스로 존재하죠. 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 그 다음에 등유, 제트유, 경유, 중유, 얘네 5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뭐가 먼저 끓는 점이 낮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뭔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아스팔트는 아까 곡식 찌꺼기 같은 존재야. 아스팔트는 곡식 찌꺼기 같은 존재로, 얘는 그냥 그죠? 곡식 찌꺼기로 남는 거죠. 찌꺼기. 이 증류를 다 하고 남은 애들을 이제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찌꺼기고,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위에 5개 얘네들이죠.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면 수평인 구간이 몇 개 나오겠어? 수평인 구간이 5개 나오겠지. 선생님, 그럼 휘발유랑 나프타는 끓는 점이 비슷해서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휘발유랑 나프타는 이제 밀도 차이가 나죠.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그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지금은 아직 모르니까 그냥 얘네는 세트라고 같이 외워줍시다. 끓는 점이 비슷해서 끓는 점으로는 이 두 개는 이 쌍쌍바들은 구분할 수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솔라볼까지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솔라볼은 바닷물을 넣어서 식수를 얻는, 아까 말했던 그 방식대로 할 건데, 열을 가해줄 때 솔라, 태양열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바닷물을 넣어. 그러면 소금은 가만히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이 기화해. 물이 기화하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기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라고 부르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수증기로 이제 수증기가 꽉 찼어. 이 빈 공간에 꽉 찼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가 결국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는데, 공기 속에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에도 한계가 있겠죠. 이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해. 그 한계를 넘기면. 이 용기에 물방울로 맺히면 또로로로로 이제 이 색소가 나오는 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걸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라볼에 바닷물을 넣고 햇빛 아래에 두면 이 열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게 되고, 얘가 위쪽 표면에 닿으면 물로 액화하여 식수로 얻을 수 있다. 아까 뭐 포화수증이랑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쪽 표면에 닿으면 액화된다. 그래서 식수를 얻을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열심히 자습해서 우리 시험 이번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 있도록 합시다. 언제든지 카톡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문의하세요.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